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오늘의 설명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자,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명씩 그만해. 응. 여러분 이렇게 눈을 한 명씩 보면은 난 조금 마음이 좀 서글프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시 다 원서 쓰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나죠. 그죠? 뭐 최저까지 가느냐, 뭐 정시까지 뭐 더 또 덤비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막상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내신 등급 걱정되는데 그죠? 정시할까? 체육 미술 한번 해볼까? 나 이대로 괜찮을까? 자퇴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니네 이맘때쯤 사실 제일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 다 만나잖아요. 매년 바뀌잖아, 학생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이 시기에 생각하는 세 가지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시할지, 예체능으로 빠질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일단은 정시가 안 되는 현실적인 8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몸 몰라가지고, 원래 뭘 모르면은 더 겁이 없어서 덤비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현실을 알고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존중을 합니다만, 현실을 모르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자, 일단 정시가 안 되는 8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현 고교 교육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특정인 언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고등학생이잖아요. 현 고교 과정에서 문제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바라보는 지금 고교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자체의 서열화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사고에서는 하늘고 포스코고, 그다음에 특목고, 외고, 과고, 국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고등학교 자체도 지금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왜? 어쩌라고? 그게 왜 문제점일까? 바로 고등학교 서열화의 문제점은 정시에서의 대학 입학에서의 서열화랑 거의 다름없죠. 모두가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평등한 어떤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는요,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 있으면 아실 거예요. 공부량이 학교에서 추구하고 압박하는 공부량도 일단은 몇 배가 더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대학 서열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시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게 정시용인가요? 아니죠. 그죠? 정시형 공부가 아니에요.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학교생들 스킬 같은 거 알려주시나요? 시간제에서 타이머 딱 걸어놓고 여러분들 이거 트레이닝 시키시나요?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정시 대비가 불가능하고요. 솔직히 지금 현재 고교 교육과정은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 어떤 수시 전형 위주의 지금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10년간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느낀 바가 뭐냐면, 과거에는요, 야자라든가 보충 같은 게 여름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보충 같은 게 약간 강제였어. 근데 요즘 그런 거 해요? 야자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수능에 대한 학습량을 좀 대비해서 그때는 이제 정시 준비도 막 해주고 했었거든. 실제로 선생님도 야자 세대예요. 그때는 정말 정시 공부를 엄청 빡세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단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학습량의 감소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유학기제가 지금 전국으로 도입된 게 2016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도 자유학기제 있으셨죠? 중학교 때. 그죠? 중간기말 꾸준하게 시험 본 세대가 아니잖아. 그죠? 1학년 때 어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팡팡 놀다가. 2학년 때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란 게 있대. 뭐지? 3학년 때?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오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1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채비를 하고 공부에 대해서 진지해야 될 시기에 그 기간을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학원에 다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해. 근데 이제 문제점이 또 뭐야? 막상 고1이 되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학습량이라든가 많은 과제, 수행 이런 걸로 이제 허덕이죠. 여러분들 고1 생각해보면 어때요? 허덕이다가 힘들다 하다가 1학년 금방 지나갔잖아. 그죠?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코로나 사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는데요. 장기간의 이제 온라인 수업, 줌 수업이 또 만든 실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라든가
학습량의 저하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학습량의 저하가 있었고 의지부터 정신력까지의 조금 해이해짐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 수업하다가 무슨 얘기하니? 내가 고등학교 가르친 역대급으로 공부 안 하는 요 2년, 3년. 이게 잠깐 사실은 코로나랑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 정말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 집중이 많이 분산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정시가 안 되는 이유. EBS가 이제 비연계로 되었죠. 그죠? 얘들아, 비연계라는 건 무슨 말이야? EBS가 이제 수능, 시험에 연계되지 않는다. 그죠? 반영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가 손해니? 우리 학생들이 손해예요. 왜? 이제 무한 문제집 풀기 경쟁에 접어드는 겁니다. 옛날에 연계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선배들? EBS만 조지면 돼. 그죠? 왜? 거기에서 연계율이 꽤나 높으니까. 그지? 거기에 있는 글의 맥락 같은 거 막 한글로도 외우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는요, 사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시 공부는요,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푸느냐가 사실 굉장히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다뤄야 돼요. 왠지는 아실까요? 시험 범위가 없죠. 정시라는 건. 그죠? 시험 범위가 있나요? 뭐 모의고사, 구모, 11모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은 다 섭렵하셔야 돼요. 다. 그러한 지금 문제풀기 경쟁에 지금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연계였을 때는요 난이도가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이러한 지문이 대부분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라는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왜 EBS 풀어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거든. 근데 연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도 실제로 아무도 모를 일인 거죠. 그래서 난이도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지금 현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정시 난이도와 이제 시간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뭐 여러분 지금 현재 고2입니다. 지금 고2인데요. 지금 기말고사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바라보고 있고 고3은요. 그죠? 또는 수능은요. 고1, 2와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으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 정도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고3은요, 수능은요, EBS 수준에 이제 버금가고요. 실제로 논문이라든가 전문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도 이번에 서인청구가 이제 EBS로 들어가죠, 시험 범위가. 이번 시험 준비 아마 결국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EBS 수준이란 건요, 거의 이제 논문 전문 서적에 관련된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시는요, 두세 과목만 좀 올인해야 되는 최저 맞추는 그런 맥락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는. 모든 과목, 탐구 2개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다 신경 써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난이도 높은 고3 공부를, 수능 공부를, 내가 전 과목을, 탐구까지? 실제로 이거 되게 슬픈 사례 얘기 드릴까요? 평상시에요, 탐구, 그래도 막 100점 나오던 사람들도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3등급 나오기 일쑤야. 이건 진짜 난이도의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난이도도 우습게 여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약이 있죠. 시험이다 보니까요.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을 4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간의 트레이닝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냥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시간 컨트롤 훈련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그런 공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좀 많은 학생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입시 요강을 혹시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이 입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입시 요강을 본 적이 있다. 있죠.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진 않네요. 자,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학과 어디 대학교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입시 요강 우리 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시는요 수학과 국어가 강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시는 친구 있나요? 한양대 2023년 지금 입시 요강입니다. 정시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어때요? 30%예요. 영어 보세요. 10%입니다. 그죠? 영어 잘하면요 정시에서 사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고? 국어랑 수학을 잘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인천대에서도 이번에 정시 이제 모집 요강이거든요. 2023년.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뭐 자연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국어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현실이 좀 느껴지시나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던가 국어를 일단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 이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코로나랑도 연관이 있는데 보통 정시를 대비를 한다라는 것은요. 여기 사실 이 주변에선 정시 전문 학원은 많지는 않아. 인천 서구에서는 뭐 특정한 지역에서는 뭐 정시 대비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정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게 많지만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요. 정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정시 대비는 뭘로? 온라인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거 실제 사례예요. 강남, 목동, 대구, 수성구, 뭐 부산, 해운대가 사실은 그 이제 입시 실적이 제일 좋은 지역,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입시 실적 좋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요 의외로 형광이 성행을 합니다.
실제로 1타 강사들도 거기까지 가서 출강을 할 정도로.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온라인 세대인데, 온라인에 동영상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 특정 이런 이런 파라군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들 형광에 줄 서. 대기표 받고 아직도. 왜 그럴까? 혼자 아무도 없이 모니터 또는 휴대폰 앞에서 50분 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의지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공부는 어떻다고? 수능 공부는 한 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러 번 계속해서 곱씹어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공부인데, 이렇게 혼자서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핸드폰 하다 보면 3000% 빠져본 적 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입시 실적이 좋은 지역에서도 형광이 오히려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이제 기말 끝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두 명씩 이제 안 나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정시파였는데 이제 수시 쓴 친구들은 학교를 안 나와. 안 나와도 선생님 뭐라고 하지 못해. 왜? 뭐 이제 얘네들은 거의 뭐 이제 최저만 준비하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막 그렇죠. 집에서 뭐 써주는 걸로 다 이제 출석을 다 메꿔주고 하셨는데 거의 놀자 분위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막상 얼마나 긴 줄 아시죠? 그죠? 그 시간 동안 친구들 옆에서 막 네일 아트 하고 하는데 난 거기서 옆에서 정시 공부하고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3학년 2학기에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완전하게 결석은 안 되고 가끔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시를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자체가 놀자 분위기예요. 주변 친구들 뭐 다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 혼자, 그죠?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당일날에 이제 정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긴장감, 컨디션 난조. 그래서 우리 임박한 고3들은 심지어 뭐도 안 먹어? 미역국도 안 먹고 막 매콤한 거 있죠.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고 식단 3개월 동안 엄청 해 막. 실제로 컨디션 난조, 긴장감. 두 번째, 실수. 니네 내신 때도 실수하잖아. 중간기말 문제도 실수하는데 정시에서는 안 하라는 법이 있니? 실수. 세 번째는 난이도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어려운 문제도 준비를 했지만 그 난이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교시 과목에 대한 어떤 멘탈 관리. 이게 사실은 선생님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좀 우왕청심원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국어를 보시죠, 1교시에. 그죠? 국어가 만만한가요? 절대 만만한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국어 시험에 관한 멘탈 관리도 실제로 정시 리스크로 이제 포함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경쟁 대상이 이제 현 고3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막강한 재수생. 삼수생이란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경쟁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여기서 얘들아,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교를 보통 진학하는 애들이 비율이 재수생,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비율이 높아요. 현실입니다. 그거를 그래프까지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일반고 학생이 정시를 준비해서 간다? 대부분 중위권, 중하위권, 아니면 전문대, 지방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화났어요. 화가 많이 났죠? 자, 비비안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시는 분? 비슷한 맥락이에요. 학교에서 치르는 지금까지 3, 6, 9, 11 이제 그 전국 연합평가에서 실제 수능처럼 난 연습한 적 있다. 모든 과목을. 그래서 현실이에요. 이게.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정시 준비하려면요, 최소 1년은 그게 몸으로 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쩌다 보는 이러한 1년에 4번 시험도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소 자기가 국영수 2과목에서 모의고사에서 지속적으로 1등급, 1, 2등급이 나온다. 그런 학생은 정시 하셔도 좀 가능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영수 과목 중에 지속적으로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존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자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정시에 대해서 좀 이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정시. 절대 공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험 유형입니다. 선행이 최소 1에서 2년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빵빵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뚫을 수 있는 문이 이제 정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자, 지방대 서울, 일반고대 자사 특목고 어떤 계층 차이가 가장 심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시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이 정리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고2 학생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선생님이 이거 사실 만들면서 내가 너희라면이라고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바꿔서 준비를 했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국영수, 탐구 모두 균등하게 골고루 공부를 해서 성적을 등급을 올리는 게 지금 하셔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한 과목에 치우쳐지시면 안 되고요.
균등하게 공부를 하셔서 등급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공부의 내공 쌓기는요, 이거는 추후 뭐 정시까지도 어쨌든 그 시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공부 내공 쌓는 거는 내신에도 좋고 정시에도 좋고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공부 내공을 설렁설렁 공부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공 쌓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공 쌓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라면 난 이렇게 신경을 쓸 것 같다라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거는 좀 팁을 드릴게요.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이도 저도 사실 못하는 거 알아요. 지금은 뭐 기말에 우리 올인해야 되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세 역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래. 마지막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신 1등급, 2등급 때 아이들은요, 이제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영어는 최저로 갖고 가야 되는 과목. 영어를 버리고 간다는 것은 진짜 보기 드물긴 하지만 영어는 최저를 위해서라도 갖고 가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3, 4등급 때 학생들은요, 3학년 1학기 아직 내신 안 끝났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를 위해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선행을 하셔야 돼요. 선행이란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선행은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선행 어떻게 해요? 3학년 1학기 시험 보면 대략 비슷해요. 대략 뭘 쓰니? 혹시 아는 친구 있니?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뭐니 주로? 수특이죠. EBS죠. EBS 3개년 거를 공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절호의 기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회도 준비를 한 거고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1, 2등급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듣기와 쉬운 문항, 작문 이런 거 다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부터라도 모의고사는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어차피 킬러 문항들은요,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푸는다고 해서 맞을 확률도 사실은 없잖아. 그러면 최소한 맞을 수 있는 문항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까지도 욕심이 내겠다. 3점 때 이제 문제 내서도 욕심 내겠다면 이제 조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를 포함한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이제 푸는 연습도 이번 겨울에는 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이번에는 이제 3등급, 4등급 때 학생들입니다. 내신 준비, 모고 3개년, 기본이죠. 그죠? 21년 거부터 23년 거까지 고3 모고를 다 선행을 뽑으셔야 되고요. EBS도 선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특.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어휘가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도 보강을 하셔야 된다는 점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입시 영어 공부의 팁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실제로 했던 방법 중에도 하나고요.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영어 공부 팁입니다. 일단 어휘. 여러분 혹시 어휘 공부 어떻게 따로 하는 친구 있니? 정규 때, 내신 기간 말고. 대부분 학원에서 하는 그게 다죠. 그죠? 일단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휘 수준은요,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 EBS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어휘들 완벽하게 파악하는 수준은 이제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어휘다 보니까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익숙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계속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익숙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 책을 어휘책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나를 그냥 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거지 시간을 뽑아서 해야 될 공부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했던 건데 고등학교 때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버스에서는 사실은 친구랑 수다 떨고 싶고 잘생긴 뭐 선배들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막 그래서 버스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때도 나도 쉬려고 그냥 쉬는 시간으로 가졌고 선생님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눈앞에도 있네요. 그죠? 학원에 오든 학교에 가든 익숙한 우리의 책상입니다.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많은 단어 쓰지 마세요. 욕심껏 하지 마세요. 선생님 5개만 적었어. 5개. 그리고 5개, 10개만 붙여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책상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야. 지금 학생이란 직업 자체가.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내 오른쪽 위쪽 귀퉁입니다. 아시죠? 거기가 눈 제일 많이 가요. 그죠? 모서리 쪽. 거기다가 선생님들 포스트잇을 2개 붙이고 또 하나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선물 좀 할게요. 준비물 필요합니다. 남학생은 좀 미안하네요. 이 채아가 지우개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껌이라서 내가 뺏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자, 또 하나 필요한 준비물. 색깔펜. 땡! 펜. 땡! 지우개. 오! 정답입니다. 다 던지는데 뭐 됐네요. 그죠? 지우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가리세요. 스펠링 외우지 마. 이제 고3은요, 스펠링 외우는 거 그렇게 의미 주지 마세요. 뜻만 하시면 됩니다. 한글 뜻. 요거 보고 무슨 뜻이지? 요거 보고 무슨 뜻이지? 요거 보고 무슨 뜻이지? 다 외웠다 싶으면 그냥 쫙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다 한 줄이 그어질 때까지 이거를 익숙하게 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10개가 다 외워졌네? 그러면 또 다른, 포스트잇에다가 붙여가지고, 그죠? 또 익숙하게 보는 거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3일에 한 번 선생님이 이걸 갈아엎었거든요? 학생 때. 그게 있잖아. 3일이 쌓이다 보면요. 나는 어휘량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더군다나 또 반복도 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듣기는요, 여러 책 푸시는 거 의미 없어요.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여러 책보다는, 요거는 이제 EBS 책으로 무한 반복, 그 해설을 외울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요거는요, 선생님이 좀 드리는 팁이 약간 배속을 조금 빠르게 듣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빠르게 선생님 때 했던 거고, 조금 빠르게 듣다 보면 일반 배속이 생각보다 쉽게 들려. 그래서 듣기를 선생님은 그렇게 준비를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듣기에서 주요 다루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어휘 같은 거는 당연히 좀 알고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듣기에서 틀리는 거 거의 뻔하지 않니? 그죠? 뭐 계산하는 거. 그죠? 동계산하는 거랑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지? 대화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또 파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지? 자, 이제 어법은요, 제일 이제 고등부에서는 크게 비중을 다루진 않습니다. 어법에 관련된 수업이라든가 강의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출에서 주로 나왔던 주요 어법만큼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주요 어법이라 하면은 분사, 뭐 수동태, 가정법, 도치, 완료, 수일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든가 문제로 적용됐을 때는 좀 보실 수 있는 능력까지만 가지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독해입니다. 독해.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라 하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머리해. 근데 선생님이 저번 중간고사 때부터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니? 정확하게 이 글이 무슨 글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그죠? 이 글의 키워드가 뭐냐? 중심 문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대충 감으로 이제 푸시는 거 그만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독해로 이제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팁 드려요. 이 글에서 키워드 3개만 뽑는 거. 뭐에 대한 글인지 키워드.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만 뽑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끝나요. 그럼 독해력 진짜 늘어요. 이거를 이제 연습을 자꾸 연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막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중구난방인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러한 이제 어려운 구문들은 따로 노트에다 적어서 계속 연습을 했어. 이걸 다시 뜯어보고 구문을 다시 쪼개보고. 그죠? 그런 노트가 쌓이니까 막상 고3 때는요, 그 노트만 봤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이거나 뭔가 학술, 이제 학문 전문 그런 어떤 내용 같은 거, 함축적인 의미는